이 키워드의 핵심은 뭐냐면 골 먹히고 쓰리백으로 잠그는 제주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맘 편하게 우리가 한 골 먼저 넣고 김주석 야산한테 막아달라고 부탁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선제골 싸움이에요, 제주와 서울 이번 경기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와의 17라운드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없이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경기 위주로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주 얘기는 너무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거의 뭐 한 2시간 분량이 나올 텐데 제주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만 만나면은 부진하던 팀도 살아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진짜. 보여요. 지금 제주한테 무서운 거 생각보다 유리 조나탄이 뚝배기 사용법을 지금 김학봉 감독님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원에서 어쨌든 이 이탈로와 이창민 조합, 어쨌든 이 팀의 핵심은 이탈로하고 이창민인데 둘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이탈로, 이창민 구성을 지금 4경기 중에 3경기를 선발로 냈고 중앙 미드필더로서 어떤 중원 지역의 패스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수. 전북전에서도 24개 중에서 17개, 수원전에서도 46개 중 28개. 또 수비적인 기여도 이창민이랑 이탈로랑 같이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서울이랑 제주의 매치 포인트를 이제 빠르게 얘기하자면 네. 결국에 지금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두 팀 중에서 제주도 지금 빈공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빈공인데 5월 한 달 동안 제주도 75개 슈팅을 때렸는데 골 4개 들어갔어요. 와. 하지만 그럼 반대편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쵸. FC 서울 5월 한 달 동안 슈팅 몇 개 때렸을까요? 99개! 하나 더 차지. 100개보다 딱 하나 부족한 99개. 슈팅수 1위. 와. 근데 득점 4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4득점 대 4득점. 슈팅은 우리가 더 많음. 이 경기 선제골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볼만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주가 서울보다 수비가 좀 약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수비의 이제 좀 안정성도 좀 꾀한 것 같은데, 김학봉 감독님이 간담회 이후에 찾아온 그 보완책으로 경기 중에서 4백과 3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좀 유연함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 키워드의 핵심은 뭐냐면 골 먹히고 쓰리백으로 잠그는 제주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맘 편하게 우리가 한 골 먼저 넣고 김주석 야산한테 막아달라고 부탁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선제골 싸움이에요, 제주와 서울 이번 경기도. 슈팅은 소나기처럼 때릴 것이다. 그쵸. 일단 넣으면 제주도 수비 해답을 찾았고, 서울은 야잔 김주성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자 먼저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또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로가 나오면서 이창민의 공격 하담이 늘었어요. 이창민이 사이드 쪽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중원에선 공이 안 돌아요. 근데 이제 야 중원 버려. 이게 된다니까 사이드 이게. 중원 버리고 일단 V자로 공 전개. 이거. 유리 너 내려오지 마. 나 이창민이 너에게 공 보내줄게. 그게 돼. 좀 통해. 그래. 실제로 근데 이창민 선수가 최근에 2어시스트를 크로스로 기록을 했잖아요. 또. 근데 서울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야 툭스 넣어. 툭스 내려오지 마. 툭스 연계도 해줘. 근데 어쨌든 우리 수비 사이에다가 선수 하나를 넣은 것. 그 제주도 유리가 살아나면서 상대 수비진의 부담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5월달 들어서 가지고 어쨌든 패배는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질이 팬들의 그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 급체 축구 두 명이 만나서 누구의 손을 먼저 딸 것인가. 결국 패스가 사이드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탈로, 이창민, 김건웅 가지고 중원으로 패스를 이거 사실 난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미드필더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원에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죠. 턴오버 횟수도 많다는 거죠. 중원에서 볼이 안 들고 사이드로 계속 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중원 압박에서, 중원 미들블럭 압박에서 제주가 보여주는 모습이 형태가 취약하다라고 어쨌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고 생각해. 중원에서 우리 미들블럭 활용 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수비적인 부분에서 류재문, 황도윤, 문선민, 루카스 4명이서 수비적인 역할, 공격적인 역할 있죠. 근데 이 선수들이 각 잡고 위에 이제 둑스랑 링가드까지 다 미들블럭 내려가지고 투싸움 빵 붙는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인 점은 이런 거고, 사이드에서 올라와가지고 투포한 축구하는데 유리 조나탄이 깨달음을 얻고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상대가 야잔하고 김주성인데 공중볼이 이제 90분당 평균 이제 3.33개, 그러니까 대충 3.31개, 그러니까 대충 한 경기당 3-4개는 무조건 딴다는 거예요. 상위 14%. 김주성 선수 품목에서
공주 90분 나오면은 4개는 무조건 딴답니다. 동포지션의 상위 4.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 이게 꽤 높은 수치예요. 물론 유리 조나탄 선수가 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번 우리 상대로는 카운터 우리한테 오히려 카운터가 아니까 반대지. 제주한테 우리가 지금 카운터의 수비지 중원도 그렇고. 이제 뭐 키포인트 선수를 살짝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그 예측 광장 한번 해볼까요? 예측 강장? 일단 정교수 우리 로카스가 주목해야 될 선수 핵심 자원으로 이창민, 이탈로를 뽑았거든요. 네. 이창민이 중원에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해주고 있고 키패스, 뭐 중앙 패스 지표, 크로스 성공률 굉장히 지금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다. 이탈로 선수의 이제 활동량 주목해야 된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그쵸. 얘기를 해줬어요. 예측 강장 시간에서 이탈로와 이창민 우린 얘기 안 하죠. 그렇지. 유리 조나탄 얘기 안 하죠. 하죠. 자 그럼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제주에서 최근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주 팬들이 좀 사랑하지만 지금까지 빛을 못 본 선수 누가 있을까요? 최병욱 주장합니다. 저는 최병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이 선수 신인이죠. 유리 조나탄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야장 김주성이 어떻게 맞겠지? 꼼파뇨 못다 주민규도 막았는데 유리 조나탄한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인수, 김준하 뭐 이런 선수들 이미 한 번씩 맛 보여줬죠. 그쵸. 자 남은 건 최병욱밖에 없습니다. 최병욱 선수가 나온다면 목숨 걸고 막으십시오. 이거 최병욱 위험하다. 진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픽 하나를 더 하자면 남태희. 대이. 나는 유인수. 유인수. 그러면 다민이가 저 몽땅님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진수 선수 봅니다. 서진 선수 요즘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진짜 그 얘기 들었어. 제주 팬분한테. 제주 조용욱이라고. 아. 저 서진수가 제주 조용욱이고 조용욱이 서울 서진수라고. 진짜로 비슷하다고 느낌도 그랬대. 골도 안 되고 약간 진짜 안 풀리나 봐 서가. 아무튼. 그 시즌 2호 해피 버스데이가 나왔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 팬들이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냐, 좀 말이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약 한 20분 정도 버스를 막았고 그렇게 해서 해산이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또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제주의 김학법 감독님께서는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제주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영상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쵸. 왜 제주 팬들은 버스를 막게 되었는가.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거는 잘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 팬들이 분노하는 심리 파악, 어떤 축구가 그들을 분노케 했는가, 그걸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난 시즌으로 돌아가서 제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즌 제주를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그 부족한 공격력, 거의 뭐 최악 수준의 공격력이었는데 리그 38경기에서 38득점으로 강등되었던 인천과 같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상쇄할 만한 수비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 게 리그 38경기 기준으로 54실점. 이거는 뒤에서 이제 5번째 기록이었고, 그리고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유리 조나탄 선수가 지난 시즌에 7골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무려 5골이 PK 득점이었습니다. 뭐 물론 PK 득점이 좋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그 필드에서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공격이 이어졌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격력, 그다음 수비력, 주포의 부재,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는 큰 문제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 시즌은 이게 어떻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 서리님 2,000원 후원 일단 저건 좀 이따 나오면은 얘기하고 네, 좋아요. 일단 이 대본을 또 우리 남길 사생팬이 남길 감독님 사생팬인 우리 정교수. 로카스 정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완성을 했는데 일단 올해 제주 경기를 정교수는 다 봤어요. 또 약간 로카스 우리 정교수가 좀 그런 비언테 같은 축구를 좀 좋아해. 세리에 좋아하잖아요. 또 특히. 하나에 박히면은 또 그것만 파가지고. 근데 분석글 봤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해체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이걸 저희 시즌 개막 프리뷰 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그지. 제주의 축구는 이런 엔딩을 맞이할 것이다 단언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 대본 준비할 때도 쓸 게 없다. 이미 내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미친 자신감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걸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로카스 정 교수가 이제 뽑은 제주의 부진 원인이 첫 번째가 네. 공격력 부재를 위해서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했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그쵸. 성명학적으로 좀 꼬롬한 에반드로. 이 에반드로도 이 성명학적으로 좀 꼬롬한 경향이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데닐손을 영입했는데 일단 에반드로는 현재 2경기밖에 못 나왔고 데닐손 선수도 3경기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이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마땅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그쵸. 데닐손이었나요? 왼쪽 윙어가 데닐손이죠, 제가 보기에. 예. 그 부천대 제주 경기 있잖아요. 네. 데닐손 쉽지 않던데요. 아니 아무리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부천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후반에 승부를 봤어요. 그럼 전반은 힘이 좀 빠졌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그거 못 뚫더라고. 그 데닐손이 왼쪽 윙어가. 근데 제주 팬들은 조금 지켜봐줘야 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 근데 루카스보다 밀고 나간 힘이 없어요. 내가 본 거는 그 정도 느꼈어. 1 루카스라고 따지면은 0.75 이하예요 진짜. 0.75 루카스. 이하. 데닐손이랑 에반드로가 영입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선수들이 공격을 책임져 줘야 되는 이제 주포들인데 그쵸. 이 선수들이 지금 공격 포인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들이 작년에 누구의 대체자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결국에 갈레고조차도 지금 못 넘고 있으면 헤이스는 차치하고 갈레고가 작년에 20경기 나와서 한 골 한 도움. 그러네요. 그리고 헤이스가 24경기 헤이스가 4골 2도움. 아니다 몇 경기 나왔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갈레고가 한 골 한 도움이고 네. 헤이스가 4골 2도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에반드로랑 데닐손이 그 정도의 활약을 못 해주고 있다. 근데 뭐 어쨌든 2부 리그긴 하지만 올 시즌 갈레고가 부천을 가지 않았어? 그쵸. 근데 부천에서 지금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갈레고 없으면 공 안 들어가요. 일단 제1 플랜이 바산이 갈레고 양쪽에서 휘집어 주는 거. 그리고 앞에서 몬타뇨가 버텨주는 거. 거기서부터 다 시작돼요. 그러니까 뒤에 구조 짜는 거는 그 이영민 감독 특유의 약간 그 단단한 축구가 기본이 되고 후반전에 기본적으로 바산이랑 갈레고 양 측면에서 뭘 잡으면 뭔가 돼. 뭔가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올 시즌 헤이스 광주 가가지고 현재 광주의 공격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4골을 보여주고 있는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헤이스랑 갈레고를 보내고 데려온 선수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나오고 그만큼의 투자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방출이지. 최악의 영입이고. 근데 헤이스 선수는 트레이드로 이제 선수 바꿔온 거 아닌가요? 그 트레이드 됐던 게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어디 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구랑 바꿔왔죠? 이건희 선수 아니었나요? 이건희 선수랑 바꿔왔는데 이건희 선수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갔잖아. 근데 물론 이건희 선수는 좋은 자원이긴 했어. 현재까지도 제주의 최다 득점자니까. 그쵸. 이건희 선수가 지금 2골을 넣어서 최다 득점자인데 그중 한 골을 서울이 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넣었고 FC 서울한테 넣었고.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나서 모셔온 선수들이 또 이제 박동진. 근데 솔직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박동진이 지금 1부 레벨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2년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물음표고. 그쵸. 결국에 선수가 느낌표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지. 그 제주 팬들 입장에서는 보강의 실패.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문제가 나타난 게 보였는데 공격진 영입이 족족 망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1스택이 들어간 거야. 그 분노 스택이. 그렇죠. 일단 그리고 박동진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1부견 1부급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이전에 특정 팀의 주포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은 해. 좋은 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주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박동진 선수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도. 그리고 지금 결국 버텨주고 있는 요인이 유인수 선수랑 김준하 선수인데 맞아요. 김준하 선수 신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누이 북측광장이나 이제 뭐 다른 방송들에서도 얘기했고 나도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인이 모든 걸 짊어지는 팀은 일단 망팀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터지는 조건이 물론 얘한테 기대를 걸고 기용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신인은 뭔가 뒤에서 경험치를 받으면서 조금 천천히 선배들의 그걸 보면서 크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쵸. 결국 김준하 선수한테 모든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거지. 결국에 그 유망주가 통나무를 들면은 그 결국에 삐끗해가지고 깔리는
그 통나무에 깔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쵸.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축구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e스포츠든 축구든 야구든 농구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소한 꾸준하게 보는 축구, 야구, e스포츠는 다 그래요. 어린 데뷔 선수들이 와 팀의 희망이다. 너만 믿고 한다라고 하고 다른 선수들이 다 기대 이하면은 보통 한 반년 안에 그 선수가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해요. 보통 이제 뭐 공격수라고 뭐 미드필더라고 치면은 미드필더가 골을 넣을 필요 없잖아 사실. 그쵸. 미드필더는 공을 연결해주는 선수들. 그러니까 제1 원칙으로 보면은. 근데 미드필더가 골까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무리한 안 내도 되는 거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거 구분을 못 하기 시작하면은 그 선수가 이제 그런 선수로 남기 시작하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김도영 같은 선수가 다른 선수가 만약 부진하는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뭔가 안 해도 될 영웅 스윙을 막 한다던가. 그러면 약간 김도영 선수도 뭔가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잖아. 메커니즘 자체가 망가지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쵸. 만약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준하 선수의 그런 통나무 드는 상황. 정확히 5년 전에 FC 서울하고 겹친다. 5년 전에는 서울엔 누가 있었죠? 수많은 선수들이 데뷔를 했었죠. 이승재, 이인규, 다 얘기해. 권성윤, 정한민 뭐 공격수도 문제지만 제주 팬들이 또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사실 공격만 문제면 견딜만 해. 지금의 서울이 약간 근데 제주는 지금 수비도 문제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주가 작년 시즌이 끝나고 올해 김재우랑 그다음에 장민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작년 제주가 실점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54실점으로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해서 뒷문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재우랑 장민규 선수를 영입을 했어. 근데 현재 지금 실점 기준을 보면 18실점. 그러니까 18실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보강 지점에 대해서 수비도 실패하고 공격도 실패한 게 이어지니까 팬들에 대한 인내심은 이제 1라운드 로빈이 끝나고 나서 작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축구를 하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착한 제주 팬들이 화를 냈을 때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나는 제주 팬이 버스를 막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 저 제주 팬들 정도면 너무 착한 팬들인데 내가 봤을 때 K리그에서 제일 순한 팬덤 중에 하나인데 좀 놀랍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집중력 문제인데 집중력 문제는 이제 준환이가 또 얘기해 줄 거야. 이번 시즌 실점이 18개인데 그 9골이 그중 9골이 후반에 있다고 합니다. 개막전 아니고 그 다음 경기죠. 2라운드 김천전 후반전 2골 먹었죠. 그중 한 골은 90분입니다. 3월 15일 대전전 추가 시간에 2골 먹었어요. 4월 6일 광주전 90분 골 먹었고요. 4월 13일 전북전 85분에 먹혔고요. 얼마 전 4월 26일 안양전엔 61분에 먹혔네요. 뭐 사실 61분, 63분을 제하고 생각해봐도 그쵸. 90분, 91분, 94분, 90분, 85분 이거 아닉스 막바지 서울이랑 어느 정도 행동 패턴이 겹친다. 근데 결국에 이 집중력이 왜 문제냐면 이 경기들을 복귀를 해보면 제주가 최소한 무승부를 가져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주가 선제골을 넣어놓고 경기를 주도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죠. 후반 막판에 골을 먹어서 비길 경기 지고 이길 경기 비기고 아니면 다시 2골을 내리먹어서 진다? 팬들 환장하거든. 사실 지고 있다가 비기는 경기에 대해서 무승부를 끝난 거랑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골 먹어서 비기는 거랑 팬들이 느끼는 그 상처가 달라. 그러니까 맞죠. 지난번 안양전이 만약에 반대 페이스로 올라갔다. 그렇지. 그러면 더 안 좋았겠죠. 난리 났지 그러면. 그러니까 질 경기 비기는 거랑 이길 경기 비기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 시기가 뒷맛이 다르다니까. 그거를 지금 제주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김학범 감독님께서 올 시즌 프리시즌에 어떤 거를 강조했냐면 체력을 강조했어. 이분은 바뀌질 않네요. 매 시즌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프리시즌 동안 체력 했는데 집중력은 어디서입니까? 체력에서 와. 그쵸. 체력에서 오잖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그래. 거야. 그치.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고 회사 생활도 엉덩이와 손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집중력이 무너져서 후반 내리 실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수 그리고 멘탈까지 흔들리는 모습. 이게 지금 이거를 구상하는 게 누구냐? 감독님이죠. 헤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감독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요구를 했잖아. 감독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께서 약간 정신이 살짝 혼미해지는 인터뷰들과 반복되는 말들 그런 거를 반복을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팬들한테 죄송하다. 일단 사과를 계속해.
근데 사실 사과 받으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사과도 한 번 받아야지.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 미안해 아. 어,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오빠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그치? 너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이 실수해서 미안해.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것도 미안해. 결국 달라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달라지고 미안해 하는 게 어이가 없다. 근데 두 번째 변명이라고 하는 게 원정거리가 너무 힘들어. 우리 원정에서 너무 힘들어. 제주라는 연고지 특성상 원정만 가면 힘든 걸 어떡해.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러면 역으로 대입했을 때 그럼 홈에선 다 이겼어야지. 야 네가 가는 만큼 제주도 오는 건데 그럼 홈에서 네 다 이겼어? 아니 학범이 형 취업 사기당했나요? 제주인 거 모르고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쵸. 당신이 감독받을 팀은 짜잔 여기입니다. 이거 아니잖아. 랜덤 박스 공개 이러고서. 여기 이 공을 열어보면 이게 광주일 수도 있고 제주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원정 승률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작년에 4승 3무 12패 승점 15점을 땄단 말이야. 올 시즌은 원정 6경기 가가지고 2무 4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봐봐. 자 제주에서 원정을 갑니다. 비행기 탔어요. 일단 기본으로 30만 원 깨졌지. 그쵸. 그 총 인원수 합하면 말도 안 되는 기회비용을 내고 가는 건데 단 한 번을 못 이겼다? 그럼 이거 원정 선수만 가? 팬들도 간다 그쵸, 이 말이야. 팬 같이 가죠. 근데 가서 이기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원정에서 계속 지는데 원정 거리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팬들이 이게 빡이 안 돌아? 나 같아도 돈다 이거는. 그쵸. 그 비싼 돈 주고 갔는데. 우리도 최소 경기권을 벗어나는 원정에서 지고 돌아오면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개빡십니까? 그쵸. 그 KTX 내에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와야 되는데. 제주가 스쿼드 보강만 못 해줬어도 복지는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에 가장 큰 타격이 왔을 거는 자연스럽게 뒷얘기랑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 그런 얘기들 플러스 4월에 있었던 부천과의 경기 진 거. 그지. 그거는 그지.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서울이 안양한테 그대로 졌잖아요. 저는 좀 많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진짜 막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나는 진짜 빠르게 경기장 벗어났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상대가 축제인 거를 보는 우리도 싫어요. 그게. 그쵸. 원래. 제주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부천 창단의 꿈을 이룬 건데 그 순간 그 역사에 악당으로서 패배를 한 건데 이게 얼마나 타격이 커. 근데 만약에 서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진짜 컸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한 번 막을 했었어요. 막긴다기보다는 그 부천종합 그 버스 거기서 이제 김학범 감독님 나와주세요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탱킹한 게 누구냐? 제주의 레전드 부자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미 이게 망하는 팀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의 그 답습이 있어. 뭐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밟아간 모습이야. 처음에는 팬들이 좀 믿자 해. 근데 이제 스택이 딱딱딱 쌓였어. 그걸 처음에 진화해 주는 게 결국에 구단의 대표 선수 아니면 레전드야. 그 선수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해. 그럼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팬들이 걷다 대고 뭐라 그래. 그쵸. 잘해봅시다. 특히 제주 팬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더 온순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요 하고 이제 갔어. 근데 물론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있지. 감독은 뭐해? 감독은 왜 안 나와? 그 당시에 사진이 이제 감독이 버스 안에서 킬러주 얼굴로. 요즘 사람들 또 킬러주 모르는 거. 2000년대 사람보다 알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사진까지 나왔어. 사실 근데 그게 순간 포착이라서 실제로 김학범 감독님께서 쫙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미안할지. 기동이 형도 기자회견에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진 나오고 팬들이 그게 고가워 보일 정도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야. 이기거나 반전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뻔히 카메라 들이대는 거 안 보였을까요? 거기서 아무리 그 밤에 부천종합 그 주차장에서 안 보였을까요? 바로 없는 딱 그 카메라 각도 보면서 그지? 나였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난 없는 머리 쥐어 뜯었어. 없는 머리 막 쥐어 뜯으면서 막 머리 막 이렇게 때리고 저기 막 폐비 막 여기 시퍼기지도록 긁어놓고 바로 담배 꺼내가 학범명 감독님 담배 피지 않습니까? 담배 딱 꺼내가지고 버스 안에 딱 담배 피는 거야. 불판 직원들 와가지고 피시면 안 됩니다. 그 소매집이라도 보였어야지. 머리 막 쥐어 뜯으면서 얼마나 힘드시면 지금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시냐 이러면서. 근데 이러고 있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 포착 그거를 갖고 와서 그 사진이 주는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웃어도 지랄, 정색해도 지랄, 뭘 해도 욕 먹었을 거잖아. 맞아요. 그럴 바에는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여러분들 근데 좀만 기다려 달라. 제가 정말 뭐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하는 게 오히려 물론 선수랑 감독한테 그게 되게 벌 주는 느낌인 거 알아.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응원을 온 팬이고 난 그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구단 그 헤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감독이 못하면 난 최소 대표이사라도 나와서 해야 된다고 봐 그걸. 왜냐면 고객이잖아. 하긴 그쵸. 고객이잖아. 내가 음식점에 갔어. 내가 누누이 누차하는 얘기지만 음식점에 갔어.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어. 퀄리티가 안 나와. 막 벌레 나왔어. 담배꽁초 나왔어. 근데 걷다 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개울 받을 것 같은데요. 거기 뭐 그 음식점 사장이 나오든지 어.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진짜. 고개 박아야지. 백 대표님이 보면 극대노하실 내용 아닙니까? 그거 내 잘못 아니에요. 이거 우리 축구 경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제주는 사실 지금 선수 구성이 내 생각엔 그래. 선수 비유 역습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뭐 송주, 임채민 뭐 선수들 그리고 제주의 그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중원 주도하는 축구하다가 뒷방 맞아서 지금 지고 있는 건데 고집을 안 버리잖아. 주도하는 축구 할 수 있다. 주도하는 축구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전술적 패착도 겹쳐지니까 버스를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 제주 팬이 왜 버스를 막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그쵸. 이거는 근데 제주 팬이라서 지금 막은 거지. 이제 전서, 울, 수 이런 데였으면 뭐 또 다른 규모의 구단이었으면 좀 더 팬들이 큰 규모의 구단이었으면 애진작에 막혔지. 그쵸. 요약을 하자면 작년에 팬들이 참아줬지만 올해 발전이 없고 그쵸. 참아줬던 그 내용 그대로고 감독 프런트 소통 부재하고 그 다음에 원정 승률 개판이라는 징징거림만 반복하고 있고 원정거리가 멀어요. 이게 징징거리는 거잖아. 그쵸. 어쩌라고. 축구 팬들이 해? 나도 멀리 가서 힘들어. 나도 서귀포시에서 저기 부천까지 가서 축구 보느라 그거 지는 거 보느라 힘들었어. 근데 어쩌라고. 야구 형님들은 일주일에 3번을 원정을 가요. 맞죠. 그다음에 보강 소홀히 했고 그쵸. 기대되는 점이 없고 전술을 안 바꾸니까 앞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없고 그래놓고 버스 막았는데 결국 감독님 런 쳤죠. 맞죠. 이거는 버스 막아달라고 시위하는 거지. 맞아요. 이거 막았다고 해서 미개하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다음 제주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분노한 일부 제주 팬들이 버스를 막으면서 김학범 감독께 여러 가지 요구. 해피 버스데이. 네. 그렇게 해피 해서 버스데이 오픈. 해피 버스데이를 한번 치렀었죠. 네. 근데 하지만 그 후로도 그 부진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개선된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제주 측에서는 오늘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7시 그쵸, 반부터 지금 하고 있는 있어요. 거죠. 네. 이제 이제 끝날 그래서 때쯤 됐겠다. 제주 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시는지. 일단은 데이터적인 부분은 저번 방송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마 데이터 제가 제공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맞아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갈고 나오신 이만큼 거잖아. 찾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얘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좋아요.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즌 전에 이 팀 좀 힘들 것이라는 얘기는 했었어. 근데 오늘 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힘든 거랑 내가 분석한 거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먼저 방금 말했듯이 일단 뭐 간담회 있었고 그 해피 버스데이 있었고 근데 이게 약간 여기서 약간 좀 그나마 긍정적인 거 하나 찾으면요. 네. 원래 제주라는 팀은 사실 비인기 팀이었어요 옛날에는. 그쵸. 지금 근데 김학범 나가도 하고 해피 버스데이도 하고 이게 약간 그거 어느 정도 팬덤이 단단들의 전유물 이게. 근데 그건 맞아요. 네, 그만큼 제주 팬덤이 이제 단단해졌고 약간 코어해지기 시작했다. 약간 이제 좀만 더 가면 유쾌해집니다. 그치. 약간 그 대구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만 더 하면 유쾌해지는 아니라 이제 자학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자학을 하다가 마지막엔 진짜 유쾌해져요. 이게 이제 최종 진화 과정. 현주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 약간 리그 기준 11위에요. 그리고 13라운드 기준으로 3승 2무 8패입니다. 상남자네 여기도. 상남자가 그냥 못하는 겁니다. 상남자네. 이거 상남자로 포장해주면 안 돼요. 상남자는 안양 같은 게 상남자인 거고. 정작 안양도 지금 무승부 2개 쌓이지 않았나 이제? 그렇죠. 우리랑 쌓인 거지 우리 덕분에. 네, 그리고 13라운드 기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입니다. 심지어 4패가 4연패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극하고 치달았습니다. 이 팀의 전성기는 저희 이대용을 잡았을 때예요. 아니 그게 첫 경기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그 뒤로 다 그게 전성기예요. 그 뒤로 다 별로지 않나 지금? 네. 역시 학범슨 한마디 하고 역시 학범슨이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왜 하필 우리였을까?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쵸. 우주의 규정을 맞춰주고 상대가 뭐 아무리 뭐 준비가 어떻고 저떻고 한들
우리만 만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이게 FC입니다. 옛날에 그 성남에 톰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우리랑 만나면 참골 잘 넣었는데 여튼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 네네네. 자, 그리고 12득점 20실점입니다. 실점은 두 번째로 리그에서 가장 많이 했고 득점은 네 번째로 못한 편인데 사실 마리조가 네 번째지 위에 세 팀이 다 10득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두 번째로 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팀의 문제는 두 개다. 공격과 수비다. 이겁니다. 이 팀이 지금. 하여튼 뭐 문제점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약간 이건 좀 드라이하게. 일단 스쿼드입니다. 제가 시즌 전에 팀 스쿼드 힘들 것 같다 이런 말 했었는데 정말 스쿼드 퀄리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일단 센터백 주전이 임채민, 송주훈이고요. 서브가 이번에 영입된 장민규, 김재우예요. 이것만 읊어도 우리 팀보다 뎁스가 좋은 수준 아니에요 거의? 우리 팀보다 좋지. 주전은 우리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팀 지금 서브 2명 센터 이한도 박성훈인데 그치. 이한도 박성훈보다는 장민규 김재호가 이 둘은 일부 가서도 지금 레귤러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네 명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네 명 중 두 명 아무나 눈 감고 찍어서 선발을 내서 훈련시켜도 할 거예요. 4시2로 나와도 비슷하다니까. 4시. 네. 그 풀백 포항에서 영입된 김윤성이 원래 있었던 안태현, 임창우 서브에 정훈하고 김태환인데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김윤성 같은 경우 기대를 많이 아니고 네. 저도 이 선수 영입할 때 사실 그렇게 약간 혹평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전 시즌에 나 빠져나간 게 이중훈이고 이런 선수인데 김윤성이 나이 때까지 메이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태현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약간 그 제주가 섬이다 보니 섬이고 약간 상대적 비행기 못 봤는데 저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약간 좀 되게 수익급 풀백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습니다. 정훈 같은 경우 풀습니다. 여튼 좋아요. 미드필더 여기가 진국입니다. 주전에 김건웅, 이창민 남주전급의 이탈로 요즘 조금 약간 밀려있다 다시 또 나오려는 추세인 것 같고 급의 오재혁, 김정민 요즘에 근데 김건웅 잘 못 나오지 않나? 삼선으로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창민, 이탈로, 남태희 세 명은 탑이라고 봐도 돼요. 김건웅 같은 경우도 서브로서는 이만큼 든든한 수가 없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격입니다. 여기가 제가 엄청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 여긴 좀 솔직히 퀄리티 낮아요. 일단 유리 육각형이고 나름 잘 비빕니다. 근데 골을 잘 못 넣어요. 되게 투박하고. 서진수 제가 이 선수는 약간 평가를 보면 딱 그걸 요게 가능해요. 섬나라 버전 조영욱. 섬영욱. 섬영욱입니다. 이 선수는. 네. 험짓한데? 그래서 이 선수 덕분에 이제 기회를 많이 받는 게 유인수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주 팬들한테 제주 팬들 평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 경기에서 약간 골결이 좀 많이 안 좋아서 1대1도 많이 놓치고 그랬지만 많이 소화할 수 있는 툴도 많아요. 풀백도 가능하고 윙백도 가능하고 양쪽 윙 다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스탯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2골 1도. 이 선수가 약간 좀 반사 이기를 얻었죠. 그리고 김준하 선수가 이번 시즌 김준하 선수 엄청 좋더라고요. 약간 그 강원의 그 양재민 선수님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더블 양의 후계자. 네. 근데 사실 A급이라기 좀 힘들죠. 이 네 그쵸, 명이 그쵸, 사실대로 그쵸. 말하면 그쵸. 베스트급이라기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서브급이 문제인데 에반드로, 데니엘슨, 박동진입니다. 앞에 두 선수 나온 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1부에서 사실 공격수로서의 가치는 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선수긴 해.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되게 우리 많이 사랑하는 선수긴 한데 그쵸 그쵸.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격지의 무게감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렇게 데려와서 승권을 노리겠느냐. 그러니까 유리가 나쁜 선수 아닙니다. 그래요.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 지난 시즌의 활약도 봐야죠. 여튼 그때도 8득점인가 최다득점자였습니다. 6득점인가가 PK였죠. 그래 이게 문제예요. 네. 8득점인데 5득점 이상이 PK다?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일류첸코 하반기에 골 2골 넣었다고 과감하게 그냥 컷했는데 컷해버렸는데. 근데 그래도 종합해 보자면 하반신이랑 여기 상반신까지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머리가 탁구공인 거지. 근데 머리가 좀 띨띨해요 이런 거야. 탁구공 띨띨한 게 아니야. 탁구공인 거야. 너무 작은 거야. 머리가 탁구공이래. 탁구공인 거야. 뇌는 얼마 주고 간 거야? 아니 씨 머리가 탁구공이라는 게 존나 웃기네. 아니 존나 생각했는데 개처 웃긴 게 막 이탈로 몸에 막 다리 막 울그락불그락 이런데 대가리가 탁구공 머리가 이만해 탁구공이야.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아 머리를 이게 두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뚝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또 왜 그리고 앉아있어. 네, 이런 느낌인 느낌. 겁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미들에서도 보면 사실 이창민 선수 빠다 좋고 이철원 선수 빠다 좋고 사실 득점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수비라고 잘해야 하잖아. 그건 이 정도 맞아요. 갭쓰면. 이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점수 몇 개라고요? 20개. 네. 27점. 뒤에서 두 번째로 못하는 수비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문제의 원인을 누가 찾아야 하느냐? 결국 감독님이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주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나빠진 거는 단순 성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사건들 몇 개 볼게요. 16일 여기서 부천이랑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때 아마 갈레고가 어시했을 걸 아마? 제주에서 갔던?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진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또 그때도? 버스 먼저 탑승한 다음 선수가 다 탑승하기도 전에 팬들이 떠나버렸죠. 몰려오니까 문을 닫아버렸죠. 맞아 그게 그날이었구나. 유명한 쇼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1차적으로 긁었는데 그리고 5월 6일에 해피 버스데이 했는데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면 감독이 소통을 거부해가지고 맞아. 박동진이 선수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다가 오해가 생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거는 결국 팀과 팬들 간에 오해가 이게 불신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렇게 착한 제주 팬들이 화내봤자 얼마나 내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감독님 도대체 저희는 언제쯤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씨 쟤네 왜 오지? 나한테 오는 건가? 야야 문 닫아 문 이러고 닫아. 야, 문 닫아. 야 닫아라. 보지마 저쪽 보지마 야, 이러고 야.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앞에 나타나서 그냥 진작에 뭔가 팬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내가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든지 뭔가 말이라도 했으면은 이게 제주 팬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소통을 안 할 거면 그 인터뷰랑 그런 거 있잖아. 대외적으로 이제 그쵸. 팬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좀 좋아야 하잖아. 음. 이분 인터뷰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5경기가 제 인터뷰 뽑아왔거든요. 이건 광주전입니다. 원정 경기임에도 응원을 와주신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 대구전 겁니다. 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다. 안현전입니다. 멀리서 오는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이거 전북전입니다. 여기선 팬들에 대해 사과를 안 했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게 약간 저희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섭섭한 감독님들의 유형. 인터뷰 공식이 있습니다. 난 쓰레기야. 이겁니다. 난 내 잘못이야. 난 쓰레기야. 난 나가 죽어야 돼. 얘가 이거. 네. 그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사과랑 이제 내 잘못이다. 그거 반복을 하는 거야. 매번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주 팬분한테 듣기로는 그 김학번 감독님의 인터뷰가 되게 애매하대요. 난 쓰레기야. 또 내가 아니고. 진짜 미안해라고 하면서도 선수 탓을 애매하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게 나왔던 게 하나 있었어. 이게 전북전에 나온 게 그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에도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다. 여기까지 칭찬 같지. 그 다음에 하지만 선제골 넣고 실점을 허용한 건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어딘가 약간 핀트가 안 맞아요. 그리고 뭐 전술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 약간 좀 한참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잘 나갈 때도 사실 잘 나갈 때도 아니지. 우리 이길 때 말고는 사실 그렇게 잘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디테일은 부족해요 이 감독이. 대신에 약간 그 축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되게 잘 살리는 방식 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랑 경기할 때도 보면 그 중원에서 숫자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압박이 좀 센 편이니까 숫자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태희랑 이제 그 이탈로 약간 좀 뒤쪽까지 좀 기숙하게 가담시켜서 삼선에서 빌드업을 원활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제주가 뭐 하고 있나요? 여기에 뚝배기 하나 있어요. 뚝배기입니다. 선수가 이렇게 있어요. 네. 뻥. 유리복 뻥. 맞아요. 지금 계속 그거예요 패턴이. 아니면 여기 이제 그 꼬꼬마 있어요. 그 잼민이 하나 있어요. 응애 하는 가. 해줘. 아빠가 힘들잖아. 그거 약간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메타인 거죠. 아빠만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나와가지고 같이 예능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저 애기는 누구죠 그러면? 김준하입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거의 자세하게 산 거 없어요 처음부터. 피카소처럼 그려주셔가지고 옷도 화백처럼 입고.